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9일 목요일 오후 4시 16분입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아침에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급격한 반응을 생각을 했는데 급격한 반응 이런 건 일단 잘 나타나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시장이 차분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엔비디아가 폭락하는데 그게 뭐라고 하면서 일부 다른 종목들은 상승하는 모습들도 보이긴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치 예전에 폭락장처럼 그렇게 전 종목이 다 빠지는 이제 그런 걸 약간 개인적으로 좀 상상을 했었는데 일단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나 오후 4시 16분 지금 현재 시간에서 그런 거고 아직까지는 차분하게 그래 엔비디아는 엔비디아하고 다른 건 다른 거지 하면서 막 순환매 다른 거 좋은 거 찾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인데 어쨌든 미국 본장을 열어봐야죠, 그죠? 오늘 밤에 미국 본장 열어봤는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되겠죠, 이제 그 미국장의 반응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엔비디아 실적이고 뭐고 간에 일단 이미 그 기간 조정에서 가격 조정으로 세계 증시가 발전을 하겠다라는 신호가 이미 어젯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미 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마인드보다는 지금은 일단 조금 부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직 단기 바닥이 확인된 것도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단기 바닥이 확인되려면은 또 몇 거래일 동안 또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지금 시장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좀 부정적으로 일단 좀 안 좋게 좀 보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호가 등장했다. 어젯밤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인가 걔네가 회계 부정 이슈 그런 거 터지면서 이미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하기 전에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급락을 하고 나스닥이 어젯밤에 1% 넘게 하락을 하고 그것 때문에 빅스가 어젯밤에 10%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신호는 등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 조금 안 좋게 보는 마인드를 일단은 잠깐 좀 가지고 있자 이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직까지 S&P를 비롯한 짱짱한 친구들은 굉장히 짱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를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로 깔고 보는 게 좀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락을 했네. 이제 이거는 대폭락의 신호다. 그렇게 아직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죠? 지금 당장 금융위기가 온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예전에 폭락했던 것처럼 그런 폭락이 당장 나타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왜 지난 월요일 날에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죠? 8월 초에. 이 8월 초에 만들어놨던 저점이 이제 금방 붕괴가 되고, 이제 6개월, 1년간 상승은 없다. 이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은 아직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죠?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된 거는, 이건 이제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그죠? AI 고평가 논란 이런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S&P 지수도 생각보다 비싸다. 퍼가 22에 달한다. 라고 하면서 고평가 논란이 슬슬 피어오르고 있는데 이런 고평가 논란에 약간 좀 확신을 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주식이 빠져야 됩니까? 당장 이제 금융위기 폭락으로 가야 돼요? 그거는 아닐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 나온 거는 약간 이제 만성적인 악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적인 아니면은 만성적인 악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이나 만성적인 악재는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죠? 그냥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항상 무거운 모래주머니 같은 걸 발에 차고 있다. 무거운 모래주머니 같은 걸 등에 메고 걷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상승 탄력이나 증시의 반응이 좀 둔화될 수 있겠다. 이제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서 이제 당장 이 이슈를 갖고 폭락한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근데 아무튼 이 AI 고평가 논란, S&P가 비싸다 이런 이슈는 잊어서는 안 되는 이슈긴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만성적으로 이제 시장을 갉아먹는 그런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하여튼 지금 당장 시장이 당장 대폭락한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 폭락했던 그 저점을 낮추면서 엄청나게 심각하게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까지는 무리라고요. 지금 이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경제가 경착륙이냐 아니면 연착륙이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이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그거 앞으로 검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파월 의장도 그랬죠. 파월 의장도 금리 결정 이런 거 하는데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한다고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거예요.
앞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확인해야 됩니다. 미국 경제가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하는데 우리가 경제지표 한 가지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없겠죠. 확실히 지난 예전에 고용지표를 통해서 그 실업률이 4몇 프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경착륙 우려가 등장한 건 맞고, 근데 어쨌든 그 나머지 지표들은 또 괜찮은 것들이 등장해서 경착륙 아직도 분분하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있어서라도 당장 시장이 대폭락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도 그죠. 9월 금리 인하,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금리 인하를 지금 시장은 좋은 거 기대감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데 9월 첫 금리 인하 하기 전까지 많이 빠져버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일단은 그래서 이런 점들이 당분간 시장의 하방 경직성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시장의 추세. 아직까지 이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자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물론 일부 이제 강, 중, 약하면서 약한 지수들은 일부 좀 아예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죽어버린 친구들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대다수는 아직도 시가총액이 큰 대다수 지수들은, 주요국 지수들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 이런 상황에서 대폭락이나 이런 걸 좀 많이 기대하기는 좀 일단 어렵다. 이거를 확실히 정당할 만한 어떤 엄청난 재료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단 어렵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죠. 물론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가격 조정이 심화가 된다. 기간 조정이었는데 가격 조정으로 심화가 될 거야라는 신호가 어젯밤에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정이 심화될 수 있어. 그래서 전저점 부근까지 테스트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좀 이제 안 좋은 생각을 좀 하긴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래도 눌림심에서 빠지면 매수해야지. 아직도 한 번 정도는 더 매수할 수 있어. 혹은 한두 번 정도 더 매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맞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빠질 수 있어. 이런 생각 하셔야 될 겁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뭐 장중에 특이한 내용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엔비디아 실적에 다들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좀 들썩들썩했죠. 근데 저의 생각보다는 상당히 시장이 좀 차분하긴 했습니다. 오늘 밤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있죠. 오늘 밤, 내일 밤은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런 거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GDP, 아니면 코어 PCE 프라이스 이런 것들, 또 그리고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일도 뭐 이벤트가 있습니다. 내일은 경제지표 중에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죠. PCE 프라이스 인덱스, 요거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제 줄줄이 있다. 어쨌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분위기는 좋은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엔비디아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데, 세상에 S&P가 보합입니다. S&P 500 선물이 보합까지 올라왔고, 사실상 보합이죠, 그죠? 마이너스 1포인트 이 정도 하락이면 보합이라 볼 수 있겠고, 나스닥도 마이너스 0.18%, 러셀 지수는 심지어 플러스 0.54%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긴 대단한데요. 중요한 건 아직 미국 증시가 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반응을 보고 아이고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어젯밤에 어떤 매도세가 한번 등장을 했고 타격을 한번 받은 상태에서 맞은 데를 또 맞았기 때문에 오늘 밤은 이제 조금 이제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밤에 예를 들어 조금 상승을 한다 그러더라도 이게 이미 조정이 좀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죠, 경계를 해야 된다. 아직 단기 바닥이 나온 게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이게 이제 나스닥 30분 봉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서 한번 쿵 했단 말이에요. 그죠? 쿵 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급반등을 하고 있긴 있는데, 진짜 이게 바닥인지 우리는 조금 좀 더 검증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위에서 고점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낮아지고 있고, 위에서 고점들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고, 단기적인 분봉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런 무거운 이평선들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제 내가 매수를 생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제가 좀 전에 실수로 다 지워버렸는데,
이 19,680이라든가 아니면 요 위에 있는 이런 저항들, 이런 저항들도 아직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안 좋을 것이다 생각하고 일단은 좀 부정적으로 일단 보시는 게 오늘 밤은 맞지 않겠느냐 싶긴 합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그 반도체 엔비디아가 부진한 거지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지금 러셀 지수가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 상당히 좀 재밌었고요. 중국 증시가 오늘 뭐 비교적 뭐 긍정적인 모습, 뭐 홍콩 증시 이런 게 오르는 것도 사실 좀 굉장히 좀 재밌었고, 코스피 급락한 건 이해는 되긴 되는데 코스피에서도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제약바이오 2차 전지가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올라갔던 건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사실 좀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뭐 나쁘진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어젯밤에 처음으로 그 가격 조정으로 발전을 한다라는 신호가 등장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빅스가 어딘가를 딱 돌파한 척하고 이제 딱 머리를 이제 내민 거죠. 이렇게 쑥쑥 지금 머리를 내민 상황인데 처음으로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아직은 제 생각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뭐 순환매를 찾고 있고 뭐야 자 엔비디아 말고 다른 거 좋은 거 없냐 이런 걸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 올라온다라면 계속 오늘 가지는 않겠죠. 그죠? 일단은 조금 조심스러운 생각을 갖고 계속 시장을 좀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지수들이 일단 처지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 와중에 이제 저 유럽 증시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 유럽 증시들은요. 그 특히 뭐 독일 증시 이런 것도 잘 버티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독일 증시도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독일 증시도 어젯밤에 이제 굉장히 무거운 저항에 이래저래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는 상승하고 있을지 모르나 얘도 일단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V자형 반등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피로감 의식할 때가 좀 되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젯밤 미국 증시가 한번 쳐져서 지금 이제 어떤 위험 자산들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졌으니까 얘도 아마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그럴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 뭐 이런저런 뭐 추세선들 뭐 그래서 보여드렸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던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올라오던 뭐 추세선이 있고 뭐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올라오던 뭐 그런 추세선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그런 추세선에 딱 어떤 상단에 위치를 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추세선을 긋지 않더라도 위쪽에 지금 딱 봐도 정고점이죠. 한 번 좀 주춤할 때가 되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강할 수 있으나 이것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독일 증시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중국 증시는 뭐 계속해서 분위기가 안 좋네요. 그 중국 A50 지수는 좀 괜찮은 것 같던데 그래도 중국 상해 종합이 계속해서 뭐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재미있습니다. 왜 저도 뭐 그런지 뭐 잘은 모르겠는데 중국은 지금 경제가 좀 뭐가 안 좋나 하여튼 근데 이 홍콩 지수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한 거는 매수할 수 있죠, 그죠? 홍콩 지수는 심지어 오늘도 분위기 이렇게 좋습니다. 전혀 타격을 안 받는 모습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홍콩 증시 내가 엔비디아 오른다고 따라 오른 적이 있냐? 근데 내가 엔비디아 빠진다고 내가 빠져야 될 필요가 있겠냐? 약간 이런 논리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쪽 증시는 이미 몇 년간 빠졌기 때문에 일단 뭐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올랐던 친구들이나 고평가 논란이 있는 거지 엔비디아나 뭐 S&P 지수나 나스닥이나 그런 게 고평가 논란이 있는 거지 사실 그래요. 세계 경기만 어떤 미국 경기 연착륙만 확신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본토는 좀 요즘 좀 비리비리해서 좀 예외이긴 한데 하여튼 그래요. 중국 A50 선물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중국 A50 선물은 약간 상해 종합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긴 있는데 얘도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을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상해 종합 지수는 맛이 가고 있는 독특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뭐 A50 지수처럼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 그래도 어떻게 좀 여기서 중장기적인 바닥을 만들고 있구나. 이 정도 빠졌으면 눌림시 매수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할만해요. 근데 이제 이 그죠? 중국 이 상해종합 본지수는 이거는 도무지 손이 안 나가는 계속해서 죽고 있는 지지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참 이게 하여튼 뭐 지수 산정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런 건 분명히 약하긴 약한 거죠. 근데 어쨌든 매수세가 있으면 매수할 수 있다. 뭐 A50 지수나 홍콩 지수 이렇게 강한 것들 이런 것들은 매수할 수 있죠. 특히 홍콩은 매우 강하니까 홍콩 같은 거는 뭐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싶긴 한데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어제 밤에 가격 조정으로 세계 증시가 발전하겠다라는 그런 뭐 의지를 좀 보인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 시작하면 좀 분위기 안 좋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공격적인 마인드, 좀 긍정적인 마인드보다는 일단 좀 부정적으로 보는 마인드를 좀 일단 단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드렸죠.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증시 오늘 뭐 신나게 오르네요. 오늘도요. 예. 하여튼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얘도 조금 좀 불안하다는 생각은 어쨌든 상승 탄력 많이 둔화돼 있고 그래서 얘도 세계 증시 조정 나오면서 한번 같이 쏟아질 가능성도 좀 생각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일본 증시는 아직까지는 어떠한 위험 신호도 안 보이긴 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세계 증시 분위기가 조금 좀 꼬름하니까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뭐 괜찮긴 한데 특별한 위험 신호는 없는데 경계 정도는 하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요즘 뭐 환율이나 이런 거는 뭐 그냥 계속해서 뭐 박스권 이런 거라 달러 인덱스인데요. 이거 이제 전저점 여기 그죠? 네, 여기 전저점 부근에서 딱 일단 지지력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 아마 일단 당분간은 좀 박스권일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그리고 박스권 하단이고 계속해서 랠리가 아래쪽으로 진행되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바닥 만들고 있는데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대부분 환율들이 뭐 이거는 이제 달러 엔 환율인데 얘도 어느 정도 좀 쌍바닥 만들면서 좀 안정되려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달러 약세로 갈 수는 없어. 뭐 약간 이제 그런 인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대부분 다 환율 시장은 그래서 박스권. 그런 일단 대부분 다 박스권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기 위안화가 좀 강하긴 강하네요. 위안화가 굉장히 강하긴 합니다. 요즘에 위안화 캐리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던데 중국 증시 빠지는 게 중국 본토 증시가 빠지는 게 이런 거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하여튼 위안화도 지금 이제 중요한 지지선 부근인데 얘는 지지선에서 지금 힘이 없습니다. 이런 건 좀 흘러내릴 수 있겠다 싶어요. 이런 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시장이 이 달러 인덱스 자체가 좀 이제 뭐 아직까지 큰 박스권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각각 움직이는 좀 그런 혼란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각각 나라들의 환율을 잘 보시면서 이제 각각 대응을 이제 좀 해 나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엔화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네, 엔화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지난번에 여기 850원이 바닥이라는 건 확인은 했고 중장기적인 바닥은 일단 나왔고 눌림지 매수 뭐 말씀드렸습니다. 눌림지 매수 조금씩 뭐 모아가실 수 있겠죠. 어쨌든 굉장히 좀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뭐 매수해 나갈 수 있다. 엔화 조금씩 네, 뭐 매수해 나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900원에 예, 850원이었 예, 850원에서 바닥 만들었고 지금 900원 초반대에서 단기 바닥 또 하나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고점 높아지는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 급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 일단은 뭐 그죠? 좀 천천히 굉장히 느긋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반적인 내용 다 봤고요. 한국 증시는 오늘 뭐 보시다시피 부진합니다. 오늘 뭐 비교적 잘 버티긴 했죠. 그래도 개인적으로 막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기초 체력이 약해서 한국 증시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뭐 생각보다 잘 버텼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 잠깐 보시자면은 제가 좀 손을 많이 그어놔갖고 지금 좀 난잡합니다. 그래도 이제 좀 몇 가지만 좀 보자면은 오늘은 이제 코스피는 뭐냐면은 이제 폭락 출발한 겁니다. 폭락 출발했는데 어쨌든 아직 이제 미국 본장이 열리진 않았으니까 하락도 제한적, 상승도 제한적이었는데 이게 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는데 저가 매수세라고 하면서 여기서 주식을 확 사서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세력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약했다. 그냥 이거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약했는데 이제 다만 미국 증시 우리 오픈하는 건 보고 빠져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장중에 계속해서 폭락이 쏟아지는 건 일단 막았습니다만 불안한 겁니다. 21선 부근에서 지금 이제 별로 지지력이 일단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도 그리고 21선 자체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미 내려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단기 바닥 나왔다라고 볼 수 없다. 그죠? 단기 바닥 나오는 걸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오히려 뭐죠? 지난번 여기 기간 조정의 구간이었잖아요.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으로 발전이 된 겁니다. 아래쪽으로 쿵 하면 쏟아지면서요. 그러면서 지금 어디가 저항이 됐죠? 371이 엄청 무거운 저항이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쏟아질 거를 일단 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조금은 좀 더 상승으로 뭐 해먹을 수 있을 거긴 한데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고점이 낮아지는 속도도 굉장히 지금 빠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죠? 이런 약한 친구들은 좀 어쨌든 이 매수 쪽으로 뭔가 내가 해먹기는
좀 어쨌든 앞으로 좀 제한이 좀 많이 걸리긴 할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막 추세적으로 막 대폭락을 하고 그걸 기대하는 것도 어렵고, 그죠? 일단 어쨌든 아래쪽으로 조금 더 쏟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뭐 코스닥은 사실 뭐 특별한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자기 갈 길 간 거죠. 원래 아래쪽으로 슬슬슬슬 쳐지고 있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쳐지는 각도가 좀 커졌을 뿐이지, 어쨌든 똑같이 그냥 평상시처럼 아래쪽으로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고, 이거 의미 있는 매수세 아니죠. 예. 계속해서 그냥 아래로 그냥 스무스하게 잘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하여튼 얘도 그래요. 지금 코스닥이 사실 가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얘도 지금 고점이 이렇게 내려오는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이 어쨌든 그죠, 이런 종목들은 제 생각에 이제 뭐 매수로 먹기는 좀 그런 건 생각 별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어쨌든 뭐 물론 한번 여기 쿵 하고 많이 떨어지면 또 뭐 매수로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코스닥이란 자산 쪽은 일단 어쨌든 뭐 매수로 뭘 먹겠다라는 생각보다 앞으로 이제 튀어 오르면 이제 아래쪽으로 매도하자,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다 봤고요. 풋옵션들 오늘 살아났습니다. 그죠? 풋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한국 증시가 좀 그래요. 꼭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뭔 일이 일어납니다. 한국 증시 문 닫으면 세계 증시가 움직여가지고 좀 하여튼 괘씸한 것 같기도 하고, 보시면 이제 이 한국 증시는 이렇게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어떤 위기의 징후는 단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정말 중립적으로 딱 박스권 만들어 놓더니만은, 그러더니 보시다시피 오늘 한 번만에 이렇게 올라왔죠. 이거 지금 지켜야 될 자리들 지금 다 지금 지키고 있고, 일종의 레벨업 뭐 이런 게 된 상황이라서 약간 좀 추세적으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당장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신호를 얘도 딱 터트린 거니까, 지금 뭐 당장 오늘 막 엄청난 시세가 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조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빨리 죽여버리면 괜찮은데, 빨리 아래쪽으로 죽이면 괜찮은데, 풋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특정한 라인 위에서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으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아직은 뭐 시장 상황이 그럭저럭 첫 신호 나온 거니까,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게 급등을 하고 2차 전지가 그 와중에 좋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좀 심각한 겁니다. 가격 조정으로 연결이 되고 가격 조정으로 발전이 되고 그게 심화가 되려고 한다.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 본 것 같고, 변동성 지수도 슬슬 올라오고 있다고요. 한국 변동성 지수 보시면은 이 미국 변동성 지수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이제 60일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제 60일선을 그냥 가볍게 그냥 뭐 지지를 하는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어서, 그죠? 이 변동성 지수 봐도 지금 당장은 뭐 시장이 뭐 그렇게 막 대폭락을 할 때까지는 아니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얘도 보니까 5일선 정도는 안착을 해줘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 뭐 안착하고 그런 건 아니라 뭐 아직은 괜찮은데, 중요한 지지선을 일단 지지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조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뭐 튼튼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저런 모습들을 좀 다 봤고요. 오늘 이제 뭐 주식시장은 뭐 보시다시피 그죠, 반도체가 안 좋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 오늘 뭐 양봉이 뜨긴 했으나, 이거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좀 이런 종목들의 문제는, 이거 뭐 미국 본장 시작 이런 것도 안 했는데 벌써 전저점 부근까지, 벌써 전저점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장기적인 추세를 좋게 볼 수 없겠죠, 그죠? 이런 종목들요. 물론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속도는 뭐 비교적 좀 완만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미 여기까지 전저점 부근까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같이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적으로 좋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평가 논란, 그게 이제 만성적으로 지금 이제 주가를 억누르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삼성전자는 좀 더 그래요. 삼성전자는 이미 그죠? 이미 전저점 부근까지 더 빠질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까딱 잘못하면은 전저점도 깨겠어요.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전저점도 깰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약하죠.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하여튼 그 와중에 재미있는 게 2차 전지 친구들이 오늘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급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얘네는 이제 지금 역배열 종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배열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의미 있는 어떤 추세를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역배열 종목이라는 게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에 일단 무거운 저항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라는 게 좀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종목들 뭐 앞으로 어떤 금융위기 뭐 경착륙만 없으면은 이런 종목들 얘네가 힘이 있구나, 앞으로 좀 잘 나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건 좋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죠, 주식시장이 지금 전체로 가격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도 이렇게 지난번처럼 이렇게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일단 주식이란 자산 자체를 조금 좀 주의해서, 조금 좀 경계를 해서 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이미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장대 음봉이 하나 나온 상황이니까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좀 주의하자, 뭐 이런 거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많이 빠지고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2차 전지들이 올라가는 등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고, 뭐 코스닥에서도 그죠, 에코프로 친구들이 좀 올라갔고, 뭐 HLB라든가 뭐 이런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고, 하여튼 뭐 생각보다 선방했으나 이제 이게 어쨌든 아직까지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잘 버텼던 것일 수 있다, 주의하자, 이런 겁니다. 제약바이오 친구들도 좀 이제 업종 지수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가 뭐 그렇게 지금까지 뭐 그렇게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이 오늘 어쨌든 엔비디아 이것 때문에 한 대 얻어 맞으면서 얘네들도 좀 이제 좀 추세가 좀 조금 좀 불안해졌습니다. 단기적으로요. 이 제약바이오나 코스닥 이쪽도요. 물론 이제 이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좀 시간이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좀 괜찮을 수도 있긴 있는데 당분간은, 어쨌든 단기적인 흐름은 이런 친구들도 좀 안 좋아졌으니까 주의하자, 이런 겁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미국 증시 어젯밤에 이미 그 어떤 매도세가 쏟아졌기 때문에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 일단 이런 생각들을 일단 당분간 좀 하는 게 일단 그죠? 단기 바닥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안 좋게, 단기적으로는 반등시 매도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어쨌든 S&P나 나스닥 이런 친구들은 기초 체력이 워낙 좋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조금 빠졌다라고 해도 눌림시 매수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S&P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전에 한국 증시에서 고점이 낮아지는 속도들 보셨죠? 무슨 고점이 낮아지는 기울기가 진짜 이런 진짜 심각하게 막 이런 기울기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피, 코스닥 막 이렇게 막 고점이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는데, S&P 한번 보세요. 고점이 낮아지는 게 거의 안 낮아지고 있죠. 이렇게 만만하면 이런 건 어떻게든 이런 건 극복해 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S&P 이런 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 증시로 대표되는 게 S&P 500 지수겠죠. 반도체는 뭐 반도체하고 나스닥은 뭐 조금 좀 부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S&P 지수 이런 거는 지금 보시면 이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쨌든 당장 뭐 전고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S&P는 전고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분간 뭐 상승이 둔화가 되고 뭐 조금 뭐 조정이 쿵 하고 나오는 거는 그럴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 중인데, 어쨌든 이렇게 강한 놈이 조금 빠지면은 매수하는 게 일단 맞겠죠. 이런 게 정석이겠죠. 하여튼 S&P는 굉장히 강합니다. 나스닥은 약해요. 그죠? 나스닥은 뭐 S&P보다는 고점이 낮아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러셀 지수 이런 거는 함부로 쳐다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직 뭐 실적이나 이런 게 좀 밑바탕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S&P 500에 있는 지금 미국 좋다는 게 S&P 500 뭐 이런 거나 이런 게 지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매수를 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강한 친구들 뭐 S&P 이런 것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그래요. S&P가 가장 강한 친구인데 얘가 살아있으면은 그죠? 확실히 어쨌든 대장이 죽어야 됩니다. 대장이 죽어야 뭐 큰 위기도 오고, 시장에 지난 월요일날 폭락 같은 것도 대장도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대장 S&P가 함께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시장이 뭐 물론 당분간 안 좋을 수 있으나 당장 시장이 막 금융위기처럼 빠진다, 그런 걸 생각하기는 지금은 조금 좀 아직까지는 괜찮은 시기라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강하다라는 생각을 일단 밑바탕에 깔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죠? 채권 시장도 주식 시장 빠지니까 찔끔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경제 지표들 발표되죠. 미국 GDP하고 뭐 이런 것들 발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표일 겁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지표 발표 전에 올라가고 있으면은 지표 발표 되면은 같이 오른다고요. 그죠? 지표 발표 전에 떨어지고 있으면 지표 발표되면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채권 시장은 이미 좀 아래쪽으로 좀 축축축 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지표 발표하고 나서 조금 좀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다. 좀 그래서 채권 시장 눌림시 매수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다에다 베팅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채권 시장에 지금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요렇게 지금 시작이 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이렇게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채권은 매수, 채권을 일단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겁니다. 다만 지금 여기 가격대는 너무 단기간에 경기 침체 온다고 너무 급등했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강하게 반영된 가격이라서 부담스럽고, 눌림시 매수 말씀드렸죠, 그죠? 눌림이 나오면 매수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근데 아직 그 의미 있는 눌림은 등장하진 않은 것 같고, 이제서야 좀 눌림이 나올랑말랑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경제 지표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채권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은 주식시장도 좀 같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